이번에는 그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칭찬으로 다 이렇게 육아하는 게 어떠냐. 칭찬 육아에 대해서 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질타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 자존감 같은 것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그 자존감이 우리 이웃 나라까지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존감이 도대체 어떤 학력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느냐 또는 아니면 단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따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여러 그 학자들의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그러면 이제 칭찬이 필요하다면 과연 칭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될 수 있겠죠. 그럼 칭찬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효율적이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 몇 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으로 하는 육아가 그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많은 육아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그 서적이라든가 주장, 또 다소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자존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퀘션 마크를 해놓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밑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그죠? 칭찬을 받아가면서 자라는 아이, 양육받는 아이는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존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바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의욕도 넘치고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에 반해서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선생님과 사이도 나쁘고요. 별로 이렇게 원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반항하고 말이죠. 지도에 안 따르고. 그 다음에 학습 의욕도 낮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진로를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그동안의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칭찬 육아가 지지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요. 청소년들의 이제 그 자존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 연구소에서 실시한 그 실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네 개 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자존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주 여기 써놨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좀 설명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매우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걸 표시를 했는데요. 주로 이 검은색을 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검은색. 그래서 보면 일본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매우 자존감이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매우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이걸 보면 중국의 그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존감이 강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4개국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이 연구 결과니까 말이죠.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연령,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은 더 강해질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아니면 낮아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실시한 자료인데, 네, 다른 나라에서도 비등한 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감, 그 가는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 자존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낮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의 그 자존감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자료, 지금 자료와 부합 자료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본 자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물었을 때 그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 그런 걸 보니까 결국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이더라. 그래서 중국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가장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료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서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의욕이나 학력이 다 높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이런 반사회적 행동이 적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느끼는 행복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양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죠,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릴 땐 이렇고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이러니 이걸 근거로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1980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국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이 각자 개인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학력도 의욕도 높아져서 반사회적 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것도 있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애들은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결과가 과연 나올까? 이런 아마 예측이 여러분들 각자 있을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좀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앞서 나온 것처럼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아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든다는 그런 사실은 있지만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으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냐? 그것 때문이냐?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냐? 이런 근거는 없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심리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연구는 나와 있는데 과연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느냐?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의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존감과 학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보니까 결국은 그냥 상관관계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원인이 되고 결과인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실험 결과에 보면 자존감을 높여주면 학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인 학력이 결과가 되는 이런 건 없더라. 그냥 어쨌든 학력이 높은 애들을 보면 자존감이 높더라.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는 거죠. 거의 동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지 어느 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 나온 과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적용을 한다고 치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기존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자존감이 높아지면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반사회적 행동도 안 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원인이 돼서 학력도 높아지고, 그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반사회적 행동도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학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니까 전부 자존감이 높더라는 겁니다. 이게 굳이 우리가 이것을 인과관계로 놓고 보려면 학력이 높다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그 결과가 돼야만 말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우리가 칭찬을 무조건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다만 자존감과 학력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관관계는 있는데 굳이 그거를 따진다면 학력이 높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거지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존감이 원인이 되어서 학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학력이 높은 자존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잘못 쓰다 보면 오히려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이제 그 버지니아 연방 주립대에 있는 포사이스 교수가 또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포사이스 교수의 실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면 학생이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 인과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그럴 것이다. 자존감 높은 학생의 성적이 자존감 낮은 학생의 성적보다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연방주립대학의 학생들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트리트먼트 그룹, 실험군에는 그냥 아무것도 숙제 내용만 알려주고 숙제를 해낸 것이 꼭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해준 일상적인 얘기를 해준 그런 대조군 애들, 아무런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은 그런 애들과 근데 여기에다가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 이걸 준 아이들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시험 성적이 평균보다 약간 내려간 사람들 평균 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용기를 준 아이들이나 그런 용기를 주지 않은 아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 밑에 보세요. 처음 시험 봤을 때 성적이 하위권 아니면 낙제 수준이었던 애들의 경우에 보니까 오히려 너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숙제 내용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해준 애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앞전에 바로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그러한 그 노력을 잘못하면 성적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어떤 아이들, 그렇죠? 성적이 낮은 아이들에서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결국 뭐예요? 숙제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 플러스 너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준 애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를 준 애들과 그냥 숙제 내용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냥 그 일상적인 얘기만 해준 그런 아이들, 즉 대조군이 되겠죠. 그래서 저 실험군과 대조군 아이들의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자존감 높이는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낮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넌 잘할 수 있어. 아무에게나 그거는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저도 교사 때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용기를 준답시고 상담을 하면서 야 아무개야 너 그저 지금도 고생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그냥 쓸데없는 아이가 자신감만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과 부모들도 이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려는 계획이 반드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떻다?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 낙제 수준이거나 아주 낮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크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더라.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우선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내 성적이 왜 나쁜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반성을 할 기회를 빼앗았어요. 그냥 잘한다니까. 너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한 거죠. 아, 선생님이 나한테, 부모님이 나한테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용기를 주셨어. 감사해. 거기까지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졌지, 무엇 때문에 성적이 낮았는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는지, 예? 아니면 다른 친구보다 좀 적게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건 아닌지, 이런 원인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넌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실력을 갖추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들 수도 있더라. 굉장히 참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얘기 같아요. 저도 이런 과오를 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범했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칭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만 그 칭찬하는 방법이 문제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뮬러 교수,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데요. 이 뮬러 교수의 칭찬법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뮬러 교수의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뒤에서 또 상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요. 우선 가설은 능력별 학급은 아이의 학습 능력을 높인다. 예상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의 의욕이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의 의욕보다 높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에게 너 1시간씩이나 공부하는구나. 너 책을 참 열심히 읽고 있구나. 현재 노력하고 있는 아이를 칭찬했을 때 너는 원래 머리가 좋아. 너는 참 지능지수가 높아.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보다 오히려 의욕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제 대상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 자, 그래서 대조군은 어느 쪽도 칭찬받지 않은 아이. 그리고 이제 실험군은 두 가지예요. 지금 하는 그 노력, 그 자체를 칭찬받은 아이와 그 다음에 지능지수가 높다, 원래 성적이 좋다 이런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 이렇게 실험군을 두 개를 만들어놨죠. 이게 대조군 하나에 실험군이 두 종류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이 세 경우에 보니까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의 의욕이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의 의욕보다 높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예상한 결과대로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군 두 경우의 그 결과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한 자료가 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도 원래 시험 목표는 성적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의 비율. 너는 시험 목표가 뭐야? 그러면 나는 성적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의 비율이 능력을 칭찬받는 아이들은 높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칭찬받는 아이들보다. 재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아이. 그러니까 지가 성적이 낮게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이 훨씬 높더라. 또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제가 뭘 열심히 안 했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거짓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세 번째 있는 그래프가 아주 결론인데요.
결국은 이제 IQ 검사를 할 때 이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첫 번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분류를 해놓고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 그 문제를 줘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IQ 검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 생겼느냐. 바로 이 점선이 뭐냐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점수입니다. 이 노력을 칭찬받는 아이들의 점수는요. 뭔가 도전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서 끝까지 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는데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검사에서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IQ가 좋다든가 이런 명석한 두뇌 등을 칭찬해 주는 경우에 아이들은 오히려 이 의욕을 잃고 성적이 떨어지더라. 우리가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아, 우리 아이는 천재야. 우리 아이는 참 머리가 좋아. 얘는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그렇지 시간만 많이 투입하면 참 공부 잘할 거야. 그래서 너는 진짜 원래 머리가 좋아. 이렇게 칭찬 들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의욕을 잃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진 재능이 아니라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방법은 현재 그 아이가 너 1시간씩이나 책을 읽었구나. 너는 지난주 뭐 또 그다음에 지난달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을 했네. 이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아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원래 가진 재능 이런 것은 칭찬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강조해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무에게나 말이죠. 이거는 모호하게 능력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걔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하거나 지적하거나 또 파악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넌 할 수 있어. 이것은 아주 진짜 잘못된 칭찬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왜 그 리더십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그러죠. 뭐 we can do it, we can do it 뭐 이런 거 강조하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주는 것은 될지 몰라도요. 무모하게 그냥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죠. 오늘은 1시간이나 공부했구나. 이렇게 현재 그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이번 달은 지각 기여서에 한 번도 없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아이가 노력한 것을 구체적으로 높이 평가해 주니까 그 아이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좀 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빠지지 않으니까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그래서 성적도 올라가고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이렇게 아이가 노력한 것을 구체적으로 높이 평가해주면 아이가 더욱 노력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 칭찬법이라는 얘기예요. 앞서 본 그래프의 세 번째 건 거기서 그런 IQ 검사 결과처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참 마음에 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결론을 얘기하면 칭찬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칭찬을 해주되 그 아이의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막연한 그런 칭찬이 아니라 현재 그 아이가 하는 것 또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보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했을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해 줄 때 그 아이의 어떤 그 자신감도 늘어나고요. 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라가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자존감 높여주려고 막 하다 보면 아이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게임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해로운가, 또 TV를 보는 것이 정말 해로운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보면 괜찮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